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단지죠. 바로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 모집 공고가 떠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 일단은 올해 강남 3구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입니다. 근데 그냥 강남 3구라고만 해서 관심이 쏠리는 건 아니에요. 강남 3구인 동시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요즘 당첨되면 로또라는 얘기가 있죠. 과연 그래서 시세 차익도 좀 기대되는 단지인데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까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 개요부터 짧게 말씀드리면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문정입니다.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에 위치하고 지하 2층, 지상 18층 총 14개 동짜리 단지입니다. 동수가 많지 않고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단지가 되게 쾌적할 것 같아요. 1265세대짜리 대단지고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299세대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분양으로 나오는 전용 면적이 8사가 없어요. 4구제곱, 5구제곱, 7사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나마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많은 물량의 4구제곱이고 5구랑 7사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자, 단지 입지는 이렇습니다.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문정 여기 빨갛게 1번으로 써져 있는 여기 입지고요. 여기가 문정동 136번지 주택 재건축인데 이제 보통 재건축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기는 특이하게 단독주택들이 있던 데를 그냥 재건축해서 만드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여기 있고 8호선 문정역 이용해서 쭉쭉쭉 올라가면 잠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강남. 그래서 강남에 직장을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노려볼 만한 그런 단지이고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노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이죠. 13대책 이후로 전국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남은 데가 딱 4곳 있습니다. 서울의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4곳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13대책 이후로 처음은 아니에요. 용산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호반 서밋 A디션이었는데 그때는 어땠냐? 그때 기사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흥행대박, 용산 호반 서밋에 1만 명 몰려 5억 로또 청약, 한강조망 호반 서밋 A디션 1순위 경쟁률 163대 1. 여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 규모도 한 동짜리에 주상복합이어서 뭐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상품성이 높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단은 가격이 너무나도 착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호반 서밋 A디션 같은 경우는 한강대로에 주상복합이 많은 주상복합이 촌을 이루고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지였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5억 로또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들어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문정의 분양가는 어떤지 일단 먼저 살펴드리고 가겠습니다. 평당가가 3,582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4구제곱이 물량이 184가구인데 분양가가 7억 7,100만 원 수준이고 5구제곱 9억 500만 원, 7사제곱 11억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잠깐 저희가 요 직전에 소개해드렸던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분양가가 어땠죠? 평당가가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3,550만 원이었고 5구제곱이 분양가가 10억 3,123만 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당가는 말 그대로 평단가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별로 각각의 분양가는 다릅니다. 근데 이문 5구제곱은 10억 3천만 원이었어요. 물론 최고가 기준이고요. 근데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9억 500만 원, 1억이 넘게 차이가 나죠. 이게 가장 비싼 걸 가져와서 그렇긴 하지만 이거보다 싼 것도 9억 중반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문정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겁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말이 많죠. 일단 요즘 수요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단어는 로또죠. 로또 낳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정하는 계산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그 다음에 건축비 가산비용 이렇게 더해서 정해지는데 이게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서 그냥 딱 계산기 넣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역설이 발생하느냐.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목적이 집값을 안정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이 전역이 아니죠. 특정한 지역.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과 강남 3구인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양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보다도 분양가가 더 높아버리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더 좋은 단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송파구, 문정동 그래도 살기 정말 괜찮은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컨소르시 있는 단지가 어떻게 이문 아이파크 자이보다 쌀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반대로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보다 어떻게 비쌀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초 목적인 집값 억제에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한제가 분양가, 말 그대로 분양가만이잖아요. 분양을 한 뒤에는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주변 집값이 높으면 상한제로 분양한 주택도 그냥 그것 따라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주변 시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상한제 자체가 집값 억제를 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 눌러놓은 분양가에 당첨된 소수만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사람들한테 이른바 이제 로또 광풍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면에서 비판을 하시는 거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특히나 요즘같이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사업성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합이든 시행사든 건설사든. 그러면 이 분양가로는 도저히 분양할 수 없어. 수지 타산이 안 나와. 그럼 분양을 미루자. 그러면 공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에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반대로 유지해야 된다 혹은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상한제마저 없으면 신축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을 거라는 이제 가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한제로 지금 눌려있는 뭐 용산,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초고가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워낙 집중돼 있고 몰리고 여기 사려는 분들도 어마어마한 자산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저희의 기대 이상으로 높여도 팔립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천장이 높아지면 그 아래에 있던 것들도 따라서 이제 키 맞추기로 오를 거라는 우려예요. 야, 반포가 이 정도 하는데 잠원이 이 정도는 가야지. 뭐 대치가 이 정도 하는데 잠실은 이 정도는 가야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변에 있는 집값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낼 거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싼 가격에 당첨이 된 소수만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게 비판인데, 근데 반대로 그 소수라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그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뭐가 맞다,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도 내리기 어려운 판단인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지 얘기로 넘어와서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에 사실 딱 비교할 만한 단지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지은 지 별로 안 된, 그래도 2004년에 지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문정 레미안을 가져와 봤습니다. 단지 규모도 어쨌든 1700세대로 꽤 큰 편이에요. 지금 여기 13억 4,500만원, 13억 7천만원인데 이게 전용면적 84에 지난 9월 실거래가거든요. 그래서 84 기준으로 이거를 평당가로 환산해보면 4,100만원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5구제곱 기준으로는 이게 한 1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84가 없어서 이 가격, 이 계산이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 옆에 있는 구축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분양이 나와서 큰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은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임장대리 편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굉장히 가까워요. 도보로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고, 가는 동안에 뭐 유해시설도 없습니다. 이 주변이 좋은 게 뭐냐면 녹지가 정말 많아요. 단지 앞에서 나와서 문정 근린공원 쭉 걷다가 여기서 사거리 건너면 중학교, 초등학교가 나옵니다. 문정 근린공원이 폭은 좁지만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어가지고 산책로로
이제 즐기기 좋고, 그 앞에 또 크게 두대미 공원도 있고, 이 이미지에서는 잘렸는데 뒤편으로 장지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공원이 있고 다 주변이 아파트예요. 이쪽이 단지 기준으로 서편이 빌라들이 좀 있는데, 여기도 사실 뭐 저층 빌라에 뭐 유해시설이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니고, 뭐 네일샵이나 뭐 식당들, 편의점, 카페 뭐 이런 거 있는 데라서 분위기를 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는 되게 아늑하고 좀 한적하고 여유롭고 느긋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단지 내에 어린이집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공터처럼 보이는 데 있죠. 여기도 추가로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생겨서 단지 내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그래서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정말 멉니다. 제가 이것만 아니면 사실 송파의 분양가 상한제 단지 상품성이 좋다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게 8호선 문정역인데 이게 도보로 한 16분 정도 걸려요. 그 다음 3호선 경찰병원역, 이것도 걸어서 20분, 5호선 계룡역도 20분. 지하철 타시려면 운동 많이 되실 겁니다.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던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힐스테이트 2편의 세상 문정, 장단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생기는 상황들까지 살펴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청약 체크사항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3일 월요일, 일반 1순위는 14일 화요일입니다. 청약 자격은 해당 지역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기타 지역은 그 외 수도권이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전용 면적 4구, 5구가 있죠. 이 경우엔 추첨제 60%가 적용이 되고, 7사제곱이 있어서 여기는 추첨제 30%가 적용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3년이고 실거주 의무는 2년 있습니다. 자금 조달은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인데 중도금을 3차례 나눠서 분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내년 9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잔금 치를 때까지 일정이 꽤나 빠듯한 편이고, 중도금도 3번 걸쳐서 탁탁탁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단지들이 이자 후불제에 적용하는데 여기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 실행하자마자 따박따박 이자 내셔야 되는 구조라는 점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2편은 세상 강남 3구에서 나온 첫 분양가 상한제 단지여서, 올해 들어서 첫 분양가 상한제 단지여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는데, 모쪼록 이 영상 보시고 청약 넣으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